페루 상류층이 한국에서 눈물 흘린 충격적 이유,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테반 카르데나스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 사업에서 실패를 겪으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들의 믿음도 잃었던 그 시절, 저는 매일 리마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스페인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양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쳐다보니 동양인 분이셨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카페에 갔을 때도 그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관련 자료들을 펼쳐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계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 고향이 안데스 산맥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분은 김성호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페루에 온 지 몇 달 되었는데 이곳의 농업 현실을 둘러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김성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란 점이 많았습니다. 페루의 기후와 토양에 대해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안데스 고산지대의 농업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틸카마르카라는 작은 마을이라고 답했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그곳의 해발고도, 강수량, 토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린 시절 이후로는 거의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김성호 씨께서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함께 그 마을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로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제 고향에 관심을 보이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김성호 씨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고향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리마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성호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마에서 틸카마르카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마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계셨습니다. 김성호 씨는 마을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내려 가셨습니다. 토양을 손으로 만져보시고 물의 흐름을 살펴보시고 해가 드는 방향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보물을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을 이장이신 돈 파블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가워하셨지만 김성호 씨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하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지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김성호 씨의 놀라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마다 그분들의 농사 경험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슷한 환경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성호 씨께서 한국의 산간 지역 농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도에서 어떻게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토양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돈 파블로 할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셨지만 다른 몇몇 주민분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농부 돈 카를로스 할아버지께서는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셨습니다. 김성호 씨는 작은 시험밭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종자로 직접 실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국 마을 한쪽 구석의 작은 땅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성호 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작은 밭에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한국식 일학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물 관리 방법, 거름 주는 법까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농사일을 전혀 모르던 저였지만 김성호 씨의 세심함과 정성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작물 하나하나를 정말 아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김성호 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돈 파블로 이장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우리 조상들의 농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다며 불쾌해하셨습니다. 마을 젊은 층 리더인 호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과연 이곳에서 한국 농법이 통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호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밭을 돌보셨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김성호 씨께서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변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농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 씨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농기구들과 종자들을 더 많이 들여와서 마을 전체에 보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알게 된 저와 이 마을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김성호 씨께 정말 괜찮은지 여러 번 물어봤지만 확신에 찬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진심을 본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많이 잃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김성호 씨의 진정성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성호 씨가 직접 무거운 농기구를 나르시고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돈 카를로스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김성호 씨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고 자신도 작은 밭에서 실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의 절반 정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의 책임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농사가 생계 그 자체였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호 씨가 심은 감자와 옥수수가 정말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색깔도 더 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 같은 크기의 밭에서 나온 수확량이 기존 방식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었거든요. 돈 파블로 이장님도 이제는 할 말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께서 마을 할머니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음식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분들이 맛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김성호 씨가 가져온 한국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감자와 함께 먹으니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익히시더니 각자 집에서 만들어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마다 조금씩 다른 맛이 났습니다. 페루의 재료와 한국의 기법이 만나서 새로운 맛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리마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아는 식당 사장님께 마을에서 만든 김치를 조금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냥 맛이나 보시라고 준 것이었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그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젊은 손님들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더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마을로 돌아가 김성호 씨와 할머니들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정말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말에 모두들 신기해 하셨습니다. 김성호 씨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도 시골 할머니들이 만든 김치가 도시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어디서나 사랑받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성호 씨를 의심하던 분들도 이제는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께서 김성호 씨를 정말 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리마의 식당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도 신이 나서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돈 카를로스 할아버지께서 김성호 씨의 농법을 본격적으로 따라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농부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리마에서 일하던 호세의 아들 미구엘이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구엘은 도시에서 레스토랑 일을 하다가 우리 마을 김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여러 식당에서 틸카마르카 김치를 찾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김성호 씨는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더 체계적으로 한국 농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구엘은 특히 빠르게 익혔는데 도시에서 살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성호 씨께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이나 농업 용어들을 가르쳐 주시니 할머니들까지 따라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돈 카를로스 할아버지께서는 김성호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가 가르쳐준 농법으로 기른 작물들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수확량도 늘었지만 품질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저 역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를 통해 본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정성,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김성호 씨께서 한국의 농촌 발전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농업 국가였는데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치 판매로 수입이 생기고 농작물 수확량도 늘어나니 사람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할머니들께서는 자신들이 만든 김치가 도시에서 인기라는 사실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성호 씨에게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당장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온 마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성호 씨께서는 정말 미안해하시면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것들을 잘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치 만드는 법은 할머니들이 익히셨지만 농업 기술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변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특히 새로 돌아온 젊은이들이 다시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김성호 씨가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마에서 큰 농업회사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 전체 토지를 매입하겠다며 주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회사에서는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곳의 가능성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치 생산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과 농작물 품질이 향상된 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도 시세보다 높게 제한했고
원하는 주민들은 회사에서 고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 파블로 이장님을 비롯해 몇몇 주민들은 농업회사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농사일도 힘드니 이참에 돈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김성호 씨와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변화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농업회사가 정말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제가 김성호 씨만큼 농업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김성호 씨의 농법을 계속 지켜가자고 설득하려 해도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구엘과 몇몇 젊은이들은 저편에 섰습니다. 이들도 김성호 씨에게 배운 것들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농업회사에서는 점점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없다며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김치를 주문하던 리마의 식당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김치 공급이 일정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들도 마음이 복잡해져서 예전만큼 열심히 만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김성호 씨께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한국 상황도 복잡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성호 씨가 단순히 농업 기술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농업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고 농업회사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이 결정이 마을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았거든요. 농업회사 대표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 마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룬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 카를로스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김성호 씨에게 배운 농법으로 기른 작물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김성호 씨가 가르쳐 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마음, 서로 돕는 정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까지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마을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만들면서 느낀 보람, 도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좋아한다는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미구엘이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발언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고향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회사 대표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단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다며 다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돈 파블로 이장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김성호 씨가 마을에 가져다 준 변화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투표 결과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업회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김성호 씨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성호 씨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농업회사 사람들이 돌아간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성호 씨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언제 돌아오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김성호 씨를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상황도 전해드리고 언제 돌아오실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호 씨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호 씨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게 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과연 김성호 씨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모습이 김성호 씨가 보여준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살고 계신다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농촌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땅에서도 알차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 마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성호 씨 댁을 찾았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성호 씨의 사정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김성호 씨께서는 젊었을 때 농업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해외 농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난한 농민들을 많이 보셨다고 하더군요. 그 경험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남미 지원 활동을 계속해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루에 온 것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고 우리 마을을 도운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김성호 씨의 아내분께서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셨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하는 일을 항상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김성호 씨께서 저를 한국 농촌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셨습니다. 산간 지역의 작은 마을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마을과 비슷한 조건임에도 훨씬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농민들의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젊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김성호 씨가 우리 마을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연구소도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 첨단 시설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가족 사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함께 페루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농업연구소 동료 두 분이 함께 오기로 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페루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모두들 신기해 하시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한국과 페루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 마을을 한국화로 바꾼 놀라운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